안녕하세요. 멜론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스 RM편 두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R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틀 만이죠. 제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를 발표한 날 여러분과 만나고 이틀 만인데요. 그 사이 잘 지내셨죠? 제 노래도 많이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최애 트랙은 뭔가요? 감사합니다. 다 좋았다고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아직 이번 앨범을 제대로 다 듣지 못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사실 안 괜찮아요. 좀 들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곡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곡은 이래가지고 나왔구나 알아가시고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앨범 나머지 곡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거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난번 다 소개하지 못한 곡들 중에서 하나 들어볼까요? 가볍게 Closer with Paul Blanco and Mahalia, 이 노래로 시작할게요. I get a feeling sometimes that I can't get close enough to you. I feel it most in the nighttime, even though that's when I'm closest to you. If I could be under your skin, closer than we've ever been, maybe closer than we've ever been. I feel it most of the night time, yeah. Me never on your timeline, yeah. See you always in the limelight, keep me rolling in the deep, yeah. Not a taste, no joke. 여러분은 지금 멜론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첫 곡으로 RM의 첫 솔로 앨범 수록곡인 Closer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어떠셨나요? 그쵸. 짠하죠? 좀 찌질하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같은 경험 있으시다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자, 지난주에 우리가 타이틀곡과 1번부터 4번까지 듣고 왔잖아요.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5번 트랙부터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5번 트랙에 수록돼 있는 곡이에요. 클로서라는 노래인데 폴 블랑코, 마할리아, 네, 신선하죠? 그리고 혼내, 저희의 친구인 혼내를 들으시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서울이라고 제가 전작인 모노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혼내가 어느 날 비트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막 만들다가 폴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고 그 원하는 대로가 있는 앨범을 너무 잘 들었어서 폴이랑 하면 굉장히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짝사랑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짝사랑은 아닌데 약간 폰으로 하는 사랑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뭔가 좀 짠하고 뭔가 좀 다가갈 수 없고, 네, 그런 좀 짠해요. 네, 저도 좀 짠한 것 같아요, 가끔씩 제가. 그런 노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트랙으로 넘어가면 체인지 파트 2. 체인지의 파트 1은 왈레랑 했었던 굉장히 신나는 노래였는데 이거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좀 사케스틱한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냥 인사동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제가 우연히 나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hings change, people change, everything change.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녹음을 해놓고 모세 이희연 형을 찾아가서, 형도 제 친구인데 형을 찾아가서 형한테 편곡을 부탁을 했죠. 멜로디랑 가사가 다 있으니. 그래서 찾아가서 집에서 녹음을 가이드를 떴는데 그 가이드에 맞게 형이 편곡을 해줬는데 그 편곡을 받아서 제가 다시 녹음을 하려니까 이런 냉소적인 감성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별로 좋지 않은 마이크로 한 가이드와 데모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박도 좀 잘 안 맞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 뭔가 이렇게 허허로운 그런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지 2는 굉장히 좀 이렇게 후룩.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이현이 형의 편곡 미쳤기 때문에 사실 주변 뮤지션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7번 트랙은 이제 론리인데 이거는 좀 팝이죠. 들어보시면 좀 락이 섞인 팝인데 좀 요즘 노래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요즘 노래도 좋아하니까 그 호텔에서 썼어요. 라스베가스 공연에 갔을 때 4월에 호텔에서 정말 뭐가 할 거 없을까 하다가 이 론리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형 이런 정서가 있는데 비슷한 비트가 좀 있을까요? 라고 피독 형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후루룩 완성이 된 좀 이것도 좀 짠한 노래입니다.
다음 트랙은 이제 8번 헥틱이란 말을 워낙 좋아해요. 헥틱이란 말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질감과 정서가 좋아서 원래 처음부터 시티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것도 건망증이나 체인지처럼 Yesterday was a hectic 이게 생각이 먼저 나서 좀 잠들지 않는 도시와 밤의 올림픽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술자리에 가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밤에 택시에서 후회하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좀 그런 좀 누구나 있을 법한 그런 경험들을 밤 드라이브를 하면 좋겠다. 사실 이 앨범을 만들 때 처음에는 드라이브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앨범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제가 쓰다 보니까 너무 진중해지고 진심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도 여백을 좀 둬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거에 좀 가장 잘 맞는 친구인 것 같아요. 콜드 얘기를 안 했네. 네, 콜드, 저의 친구 콜드 이번에 헥틱에 너무 잘 맞겠다 해서 콜드를 섭외를 했고 너무 잘했죠. 네, 좋아해줬습니다. 이 노래를. 다행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넘버 2. 박지훈 이제 선배님이 나와서 좀 특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돌아보지 말자. 과거를 더 이상 돌아보지 말자.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과거가 있지만 우리 돌아보지 말자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류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 지훈상이 가지고 계시는 뭔가 그 내러티브나 뭔가 이제 많은 어떤 이제 또 파고를 지나신 그 특유의 서사와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이제 지훈상의 나무가 되는 꿈이라든지 뭐 이런 보컬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런 거 되게 운명처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사리 부탁을 드렸는데 수락을 해주셔서 하게 됐고 원래 한 2년 반 전에 녹음을 하고 끝났었는데 좀 너무 연약하게 하신 것 같다고 최근에 다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번 여름에 저희 회사 작업실에 오셔서 같이 다시 조금 더 밝고 강인하게 녹음을 해주셨는데 그게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힘이 생기지 않았나 곡에 다시 하자고 하셨을 때 다시 하시고 하셔서 별로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지훈님의 판단이 맞았던 걸로 그래서 이제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로 끝나죠. 제 20대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20대를 더 이상 돌아보지 말고 나아가자. 네. 이번 앨범은 사실 드라이브 할 때 들을 수 있는 편한 음악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결국 그런 거랑 섞여서 저다운 앨범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너무 저의 퍼스널한 얘기들만 있다기보다는 좀 보편적인 얘기들, 여백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입할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넣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잘 블렌딩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되게 너무 무겁게 가볍게 들어주셔도 다 상관이 없고 원하시는 대로 취해주시고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곡 중에 하나를 들어볼 건데요. Change Part 2 듣고 가시죠. Things change, people.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멜론 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스 R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화에 소개를 드렸죠. 이번 앨범 4번 트랙에 김사월 씨가 함께한 건망증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적 풀냄새 기억나요 꽤나 새삼스러울걸요 이런 게 있어요. 94년생인데 94년 9월 12일에 태어나서 지금 29이 된 청년이 된 RM 이런 저의 성장 과정을 좀 새삼스럽게 되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RM의 성장 과정을 5살 단위로 끊어서 그 나이 때에 있었던 소소한 기억과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같이 가보시죠. 네, 어느덧 저도 20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 코너를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낸 시간들을 한 번쯤은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5살 단위로 끊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태어난 뒤 가장 최초의 기억은 진짜 어렸을 땐 잘 기억이 안 나고 4살 때 그 놀이방에서 뭔가 어렴풋이 놀던 그런 아주 어렴풋한 추상적인 장면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제 기억은 한 5살 때부터인 것 같고 그 전은 이렇게 까먹는 건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살, 2살 아이들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를 기억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아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막 어땠어? 그랬더니 깜깜했고 막 어퍼프했다고 3살쯤 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신기하다고. 근데 왜 그런 기억들을 우리는 까먹게 되는 건지 참 좀 아쉽습니다. 망각이 좋을 때도 있으니까요. 저희 육아 난이도는 뭐 솔직히 빡센 편이었다고 해야죠. 그래서 지금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 부모님을 주변에서 가장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때 불효한 만큼 지금 효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엄청 일단 우량하여서 일단 출산 때부터 애를 먹였고 그 다음에 출산 때부터 일단 불효 1스택 정립하고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돼? 그 엄청 울었대요. 목청도 엄청 크고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엄청 세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살 때 5살 네, 빨리 스킵하고 싶은 순간들이죠. 그래도 한글은 좀 빨리 배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머리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살부터 10살 이 시절은 일단은 유치원 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닭싸움 하던 거야 애들이랑. 그리고 형들한테 맨날 딱지 뺏기고 탱탱볼 뺏기고 막 무서운 중학생 형들한테 왜 유치원생들 삥을 뜯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기억에 남고 유치원에서 캠핑하고 유치원에서 하루 자고 이런 걸 했었어요. 놀이터에서 막 물 파서 막 미끄럼틀에서 놀고 그런 놀았던 기억들 막 정자에서 가위바위보에서 막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참 늘 놀이터 나가서 하고 왜 친구 집 문 두드리고 용주 있어요? 용주 언제 와요? 전화 걸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이 참 그립죠. 네, 그리고 뭐 이때 뭐 학창 시절에 1학년 때 이제 가장 좋아하던 여자애 반에 이제 공주 같은 친구 그런 친구들도 기억이 나고 뭐 어쨌든 이때는 천방지축 뭐 닭싸움 뭐 여러 가지 되게 이때부터 좀 아웃고잉했던 것 같아요. 11살부터 15살은 이제 언제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구나. 이때가 이제 랩을 처음 시작한 시기죠. 음악을 듣고 음악을 13살 때부터 이제 그 랩 음악을 들으면서 제 학원들도 진짜 많이 다녔는데 학원들 뭐 별거 다 다녔어요.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뭐 국영수 사과 뭐 이런 거 했겠죠. 무슨 과학시 막 이런 거 화산 실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냥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막연하게 일단 먹고 살려면 그래서 그냥 성적에 필요한 학원들을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이때쯤 꿈꿨던 장래희망들은 이제 래퍼가 되고 싶었죠. 이때는 래퍼가 되고 싶었고 시인과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경영학과를 나도 아버지처럼 가서 회사원을 해야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싸웠던 것 같고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공연하고 오프라인에서 공연하고 하다 보니까 홍대 가면서 이제 홍대 멋있는 형들 많으니까 그렇게 꾸게 된 것 같고 가족들은 뭐 처음에는 뭐 탐탁치 않아 하셨죠. 특히 어머니가 뭐 지금은 뭐 안 그랬다고 하십니다. 16살 때부터 20살 때는 이때가 중3 때부터 이제 대학교구나. 중3 때 그리고 고1 1학기 그러니까 연수생하기 전까지 일산에서 보냈던 그 1년 반이 제 학창시절 통틀어서 제일 재밌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친구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자주 만나고 있고 지금도 올 때는 그때 학교가 엄청 빡세서 반삭하고 다녔는데 규정이 엄청 세서 야자가 있고 규정이 세니까 우리들끼리 엄청 의기투합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재밌게 학창시절을 보냈고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 저는 그냥 지독한 문과에서 국어 영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체육은 뭐 놀 수 있어서 좋았고 컴퓨터 좋아했고 항상 좋아하던 건 있었어요. 연습생 시절 기억나는 추억이 있다면 이건 너무 많이 말했죠.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뭐 주머니에 넣고 다시 꺼내서 먹은 거 툭툭 털고 먹은 거 뭐 화장실에 간다고 한 다음에 중간에 중국집 갔다가 짜장면 2젓가락 만에 다 먹고 온 거 뭐 별의별 구차하고 웃기고 구질구질한 거 이때 참 많이 했고 이 나이 다 왔고 연습생 다 왔던 것 같아요. 이젠 서서히 잊혀지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아쉽게도 20살 첫날의 기억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막 바지 터졌다고 진영 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 재밌었죠. 그래도 21살부터 25살 이 시기 가장 행복했던 기억. 이 시기는 그냥 정신도 하나도 없고
뭔가 막 열심히 계속 라이징으로 치고 올라가던 정말 20대 초중반다운 시절이죠. 그래서 사실 뭐가 행복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돌아보니까 이때가 참 치열하고 찬란하고 참 너무 청춘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낭만적인 청춘. 예. 이 시기 나를 가장 고민하게 만든 거였던 거는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아이돌, 나는 아이돌인가 아티스트인가, 그때만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인정받지,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유명해질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잘할 수 있지, 그런 늘 정말 되게 치기 어린 애 같은 고민들. 예. 사회 초년생답게 엄청 부딪히고,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쪽팔린 것도 많고 그렇죠. 숙소 생활하면서 재밌었던 기억은 그냥 지금 생각하면 숙소 생활 경험해본 게 제 큰 추억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남들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 쓰는 것처럼 우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썼으니까. 15년 3월 20일 발매한 첫 번째 믹스테이프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게, 이때는 뭐 이 밑에서 남았던 것은 이제 RM이라는 이름을 로 정해야겠다라고 바꾸는 계기가 됐던 기억이 많습니다. 18년 10월 23일 발매한 두 번째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일. 모노는 뭐 그때만 해도 참 우울하고 되게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너무 막 극과 극을 오갔었어요. 첫 번째에서는 막 힙합 하겠다고 막 증명하겠다고 랩을 쏟아내다가, 모노에서는 갑자기 확 죽어서 막 이렇게 뒤에 빠져서 뮤직비디오도 안 찍고, 지금은 그 밸런스를 좀 잡으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26살부터 29살. 이 시기에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글쎄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저희 팀의 생명이 더 길어졌죠, 냉정하게. 그래서 미국과 관련해서 있었던 많은 이벤트들과 스타디움 투어를 하면서 행복했던, 그러나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가장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가장 신경 쓰고 집중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책임감과 어떤 책무감이겠죠. 뭔가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이럴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런 어떤 스스로도 많이 검열하고 좀 의식하면서 좀 빡세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업한 곡들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곡은 글쎄요, 일단은 들꽃놀이지 않을까. 지금은 매번 갱신되겠지만 지금은 들꽃놀이만큼 제가 아끼는 곡이 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까지 진심으로 만들기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알쓸 인잡 MC를 7년 만에 맡게 된 소감. 섭외 비하인드. 섭외 비하인드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섭외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섭외를 하셨을 텐데, 마침 이런저런 타이밍이 맞았고 저에게 잘 맞는, 뭔가 이렇게 팬들이 뭔가 갈증을 좀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어쨌든 고정이니까 그런 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그리고 일단은 배우고 싶더라고요. 가서 교수분들이나 어른들께 좀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너무 좋은 타이밍에 MC를 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30대를 앞둔 소감? 뭐 담담합니다. 담담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솔로도 결국 만들었고, 그래도 20대 때 많은 것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후회는 없고, 제 넘버2 마지막 트랙의 가사처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네, 말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RM의 현재까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시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제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도 모르는 제 무의식적인 제가 나오면서 많이 정리가 되는 편이거든요. 아마 대부분은 인터뷰하실 기회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리뷰해보고 책에 써내려가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요. 네. 그럼 노래 한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팩트. 네, 이렇게 해서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와 함께 찾아온 하이브 레이블스 RM편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별로셨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혼자 DJ랑 게스트를 다 하려니까 재밌는 경험이긴 한데, 어쨌든 그냥 잠시 듣고 잠시 힐링 되셨다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뭐 지금 프로모션 여러 개 준비하고 연말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앨범 관련해서 뭐가 나오면 또 이제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글쎄 앞으로 뭐 어떻게 하나를 더 만들어 둘지 어떻게 할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는 뭐 제가 할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소화해주고 해석해주시면서 여러분의 곡으로 제 곡이 아닌 여러분의 곡으로 여러분의 앨범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제가 안심 놓고 이렇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이어 이렇게 2번이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럼 이제 진짜로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넘버 2 끝으로 함께 듣고요. 지금까지 멜론 스테이션 하이브 레이블스 RM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